드디어 관계기술로 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돌보는 거 필요하고요. 하지만 부모의 오빠는 상대방이 있죠. 이 관계기술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아이와 모든 부모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볼 게 이제 인간 존중의 기술입니다. 보통 이제 부모로서 아이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 여러분들도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이 말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네. 그러지 마라. 똑바로 앉아. 응? 밥 먹을 때는 그런 게 아니야. 예? 책은 바른 자세로 봐야지. 뭐 이런 얘기들 입에 달고 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뭘까요? 뭐 말로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부산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한 부모가 또 마음이 또 시원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죠? 답답한 상황. 결국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한마디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아이. 아이 표정은 또 어떨까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용어가 조금 그렇긴 한데,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는 미숙하다고 그러죠. 성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포용력이 생기는 것. 생각도 넓어지고 또 마음도 여유가 생기면서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또 우리 사회에 보면 이제 이 나이 먹은 꼰대들을 있잖아요. 나이값을 못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 세상을 많이 경험하면서 감정의 폭도 좁아지고 생각의 폭도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편 가리는 일을 너무 쉽게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혐오하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선택한 것은 그 개인 기술 첫 번째 시간에 자기 존중의 기술에서 우리가 일부 다뤘죠. 사람은 정말 다르게 태어나는데 인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애니어그램을 한번 인간 존중의 기술로 잘 이해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존중의 기술을 할 건데, 처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나는 누구인가? 자기 긍정 기술에서 자기 성찰,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나를 성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어떠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제 네. 딱 알게 되니까 좀 시원도 하면서 또 한편은 불안하고 그랬어요. 네. 또 자녀나 남편을 볼 때 어떠셨어요? 남편은 이걸 거야. 아이는 이걸 거야. 이게 추측할 수 있고, 네. 두려워하는 게 이거겠다. 이렇게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한 번의 수업만으로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오늘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네. 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법정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무엇인가? 불교도 기독교도 혹은 유태교도 회교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바로 친절이다. 친절은 자비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톨스토이의 이야기.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정말 높은 가르침인 이 종교도 있지만 그 종교를 가지고서 친절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는 이 친절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자비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인간이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게 아닌가. 톨스토이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친절이다. 근데 이게 친절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전에 했던 이야기,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 만큼 사랑하게 되느니 보이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런 성찰에서부터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애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성격은 두려움과 욕망에서 시작이 된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해왔다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나도. 애니어 66으로서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걱정이 많으니까 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걱정이 많은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실은 그 문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내가 그 걱정을 다루기 위한 능력을 키워온 거죠. 그게 성실함, 또 헌신, 공동체에 헌신하고 성실하고 이런 또 미래를 대비하고, 내가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나를 아는 만큼 보이죠. 다른 사람을 아는 만큼 또 보여요. 또 다른 사람을 본 만큼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나면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이전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이전 같지 않더라. 나는 지금 건강한가? 자동 반응하는가? 알아차리고 선택하는가? 그냥 불안해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구나.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자동 반응으로 뭐 하는 게 습이 됐으니까 많이 하고 있겠지만 네. 그래도 요즘에 많이 알아차리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동 반응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게 자연스러움. 이게 디폴트예요. 이게 그냥 자동 반응에 불안해하고 저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이런 게 오더라도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경직되는가 유연한가. 경직되어 있다면 그냥 내가 하고 있는데 패턴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유연하다면 난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이거 한번 시도해볼까? 그러면서 나의 성격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할 거야. 이것만 볼 거야가 아니라 난 주로 이렇게 보면 살지만 이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네. 유연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치우쳐져 있는가 균형적인가.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채로 계속 살아가는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균형적인가. 다른 관점들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알아차리고 유연하게 균형을 찾아갈 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좀 좋은 상태에 네. 이게 되게 커요. 네, 맞아요. 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지만 지금의 내 심리적 상태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무엇을 잘하는가? 그때 공부했던 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8번은 힘을 써서 이루고 통제하는 걸 잘해요. 9번은 편안하게 있고 중재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평화주의자인 거예요. 1번은 올바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잘해요. 2번은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걸 잘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죠. 3번은 효율적으로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잘해요. 4번은 풍부한 감성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보면 여기는 하는 것이었다면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8번, 9번, 1번은 장형이라고 해서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2번, 3번, 4번은 감정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타인의 인정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6번, 7번은 사고형이에요. 5번은 깊은 사유와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6번은 문제에 대비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 왜냐하면 5번은 객관적 사고를 한다면 6번은 부정적 사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사고에 의해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안정이 되니까. 7번은 호기심이 많고 낙천적인 것을 잘해요. 왜냐하면 7번은 내면의 불안을 견디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즐거운 것에 자꾸 마음이 가요. 그게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불안을 견디기 위해서 외적인 즐거움, 자극,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내면의 불안을 달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낙천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잘하냐? 견디기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잘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8번 뭐 잘한다고 했어요? 통제하는 거 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통제당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 이렇게 웃고 있는 이유는 남편이 8번인데 통제당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우, 싫어하죠. 싫어해요. 그때 분노합니다. 분노. 화내는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8번, 9번, 1번은 다 분노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9번은 갈등이 생기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1번이 잘하는 게 뭐였어요? 올바른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왜? 견디기 힘든 게 올바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 이제 감정형으로 가면 2번 도와주는 거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두려운 사람들.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수치심과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은 뭐 잘한다고 그랬어요? 효율적으로 성취하는 거. 성취하는 거. 3번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4번은 어떤 걸 잘한다고 했죠? 4번은 깊은 감성과 정체성을 찾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두려워요. 내가 남들과 다른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수치심으로 반응을 합니다. 5번은 알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워요. 알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요. 6번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워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불안하죠. 7번은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반응 안 하는데 7번은 반응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재미없는 상황이 힘들어요. 왜? 재미없는 상황이 되면 내면에서 불안과 슬픔과 이런 부정적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웃고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이 7번이에요. 이게 사고형들, 불안해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이게 바로 견디기 힘든 거, 두려워하는 거, 주로 느끼는 주요 감정들, 분노와 수치심과 불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면에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요. 8번, 통제당하지 않고 통제하려고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오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9번, 평화롭게 갈등 없이 다 사이좋게 지내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태만해집니다. 1번, 올바라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 화가 나는 거예요. 분개합니다. 분개는 분노하고 약간 결이 약간 다른 게, 분노는 진짜 이런 느낌이라면 분개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올라오는 것을 확 누르고 있는. 2번 유형들은 도와주는 걸 잘해요. 왜? 사랑받지 못하는 게 두려워요.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게 두려워요. 도와주는데 자기는 도와주기만 하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기버이지 테이커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교만이지. 왜?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관계에서 이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도와주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와주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도와주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교만이고요. 3번은 기만인데 내가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거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성공하지 않아도 잘하지 않아도 사랑받는데 3번은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거라고 느껴요. 마음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성공한 것처럼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합니다. 4번은 사랑받으려면 어때야 된다고 그랬죠? 정체성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어야 돼요.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만 사랑받을 거라고 느껴요. 그게 아니어도 사랑받을 수 있는데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5번은 탐욕.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식과 뭐 어떤 삶의 자원들을 계속 모으기 때문에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6번은 불안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요.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불안하다 보니까 겁에 질린 상태, 불안한 상태. 그게 더 심해지면 공포가 되겠죠. 7번은 내면에 이런 슬픔이나 아픔 이런 걸 견디지 못해서 외부의 즐거운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것, 좋은 것, 즐거운 것 탐닉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7번.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격정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6번. 맞아요. 딱 맞죠. 그렇죠. 불안의 정도가 심해져 버리면 공포 그리고 공황 상태가 되버려요. 공포까지만 너무 무서워 어떻게 있지만 공황 상태가 되면 이 무서움의 극한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 근심, 불안 요 정도는 나름 살면서 누구에게나 있고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공포까지 간다 이러면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너무 강렬한 거예요. 실제 두려움은 예를 들어 강도가 칼을 들고 돈 내라 이러면 어때요? 무섭죠? 무섭죠. 근데 불안은 뭐예요? 강도가 오지 않았어. 근데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거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였다면 공포는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황은
이러고서 아무것도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사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 공포에 질려서. 그래서 성장 방향이 뭐냐? 팔류형들이 오만에서 순수로 나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나도 여린 사람이라는 것,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순수해져요. 남편께서 8번이시잖아요. 네. 되게 편안하고 좀 안정적일 때 보면 되게 애 같지 않아요? 맞아요. 완전 애 같아요. 네. 왜냐면 이 8번들은 내가 이런 순수하고 여린 면을 드러내면 네. 공격받을 거란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면 아이와 같아.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요. 그때가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9번은 태만에서 행동으로 갑니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번은 분개, 여기에서 호흡도 하고 하칼라우도 하고 EFT도 해서 하면서 침착해지는 거. 2번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3번은 있는 그대로 내가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부족한 건 부족하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될 때 성장하게 되죠. 4번은 이 격렬한 감정에서 평안한 감정상을 될 때. 5번은 탐욕. 이렇게 다 모아도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있게 쓰여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초연해지는 거예요. 용기. 불안과 공포에서 용기로 나아가는 거죠. 불안하지만 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네. 그래서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7번은 절제.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예요. 또 탐닉과 쾌락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걸 안 할 때 7번은 성장하게 돼요. 자, 알아차리고 선택하는. 우리가 하는 이 부모 기술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알아차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 기질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현재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질과 과거의 경험이 어떨지라도 지금 여기서 알아차리고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주인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카드로 한번 해볼 건데 내 카드가 6번이었고요. 그렇죠? 남편이 8번. 이렇게 카드를 자기 카드와 상대방의 카드 두 개를 이렇게 꺼내서 봅니다. 여기는 나의 카드, 여기는 남편 카드예요. 남편은 나의 어떤 점이 좋다고 하나요? 남편은 그때 제가 따뜻하게 좀 안아줬다고 해야 되나? 말로 따뜻하게 힘들었을 때 제가 위로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때 되게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엄마처럼. 다 큰 어른인데 네. 필요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는 상대의 어떤 점이 좋은가? 저는 남편의 어떤 감정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거, 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회복시켜요, 자기가. 그런 점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나는 상대의 어떤 점이 힘든가?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때, 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네. 그건 아니야, 이렇게. 애니어 8유형이다 보니까 네. 신념도 강하고 네, 말도 사실 부드럽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딱 할 말을 명확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8유형들이. 네. 그렇게 딱 강압적으로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저는 단절됐다고 느껴요. 단절됐다고 느낍니다. 상대는 나의 어떤 점을 힘들어할까요? 남편은? 남편은 자기 자신은 제일 못하는 게 공감이라고 했거든요. 본인이. 네. 네. 근데 저는 공감을 원하고 네. 그럴 때 좀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그럴 때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 자, 이제 지금 내가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소통 싸우든지 뭐 좋게 이야기하든지 아무튼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카드를 이용해서 나의 카드, 상대의 카드를 이용해서 좋은 점, 힘든 점,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시나요? 결국은 상대한테 바라는 마음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키는 나한테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고 네. 나한테 필요한 카드가 용기라면 네. 용기의 카드를 들고 네.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나니까 좀 더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인간관계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출력해서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예, 인간 존중의 기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호감이 가는 경우가 있고 비호감인 경우가 있죠. 저는 그걸 가장 구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해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비가이드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이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도 많이 만났고요. 네. 또 학생들도 많이 만났는데 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이해하고 특히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의도가 아니었구나. 그게 결국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이 아니었구나,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많이 반동됐습니다. 특히나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서로 달라야 되죠. 다른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존중 속에서 결국 협력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 달라지는데 저는 부모 교육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게 돼요.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러니까 내가 존중할 수 없지. 네. 근데 한번 이걸 거꾸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아이를 대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먼저 존중하고 나면 분명히 아이는 달라지는데 최대한 존중하면 최대한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존중이 부족해서 아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생각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존중이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언제가 어렵냐? 내가 기분 나쁠 때 네. 존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내가 언제 기분이 나쁘냐? 내가 원하는 것들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럴 때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 존중하기가 네.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네. 훨씬 더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죠. 네. 스몰 액션 한번 네. 볼게요. 네. 기억하고 알아차리고 선택하자.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른 기질을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더 긍정적인 선택을 하자. 기억하고 알아차렸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선택을 하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아니면 누가 존중하냐? 왜 내가 해야 되냐? 저 사람이 아니고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나거든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참 빛나고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어둡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차별받기도 하고 뭐 혐오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이 서로가 엄마가 아빠가 또 아이들이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경험들을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렇죠. 나의 부모님은 나의 형은 누나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서로를 존중해 왔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처음엔 힘들겠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내적 힘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왜 이 영상을 봐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가 회복 탄력성 많이 얘기하는데 그 회복 탄력성의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 네. 제가 한때 이 댓글 때문에 많이 상처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쓴 기사마다 댓글을 달리는데 근데 그 밑에 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이 악성 댓글이 10건인데 한 건만 있어도요. 그 악성 댓글에 그 뭔가 이 강한 어떤 그 영향으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더라. 이 부모 아이와의 관계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난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네. 그것을 잘하는 것은 네, 그렇죠. 쉽지 않으니. 그래서 이 관계 기술, 특히 존중 기술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는 관계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럼요. 이 관계 기술, 존중 기술. 오늘부터 인류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날까지 일단 내 옆에 있는 내 아이부터 존중하는 그런 일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